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소비자 핫이슈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쿠키뉴스의 오준혁 기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의 오준혁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근데 사실 논의해야 되는 주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주제예요. 네. 이게 법안이 발의됐다가 하루 만에 취소되는 아주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처음이라는 것 같던데. 일단은 법안은 4월 15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15일 날. 다음 날 그러니까 공동 발의를 했던 10명 중에서 5명의 의원이 그 동의를 철회를 했어요. 등을 돌렸군요. 네. 그러면서 원래 하루 만에 이게 원래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국회법상에서 동의를 최소 10명 이상 받아야 법안이 발의가 가능해요. 국회의원이 동의를 10명 이상 해야 일단 발의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하루 만에 등을 돌린 거예요. 그 뭔가요? 법인가? 뭔가요? 뭐라 그래요? 지금 해당 의원들은 명확하게 뜻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제 다만 몇몇 의원분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좌관이 도장을 찍어줬다 라거나 혹은 기존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철회를 하게 됐다. 보통 국회에서 이제 입법 발의를 할 때 이제 국회 출입할 때 이제 의원실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국회의원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사람이고요. 보통 이제 보좌관들이나 비서관이 이제 뜻을 모으고 관련 법안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리고 도장을 보통은 받죠. 그렇죠. 이제 도장을 받는데 결재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의원님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즘 조금 관행적으로 그냥 도장을 찍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제가 한 케이스를 아는데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첫 번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게 소비자 쪽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첫 번째 발의를 한 게 소비자를 더 옥죄는 법을 발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서 그럴 수가 있냐. 그동안 소비자 쪽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어떻게 첫 번째 발의를 한 법안이 그런 법을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됐는지를. 그런 일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요즘 왕왕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표 발의를 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발의를 했다라고 대중에게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시는데 동의를 하시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검증을 못하거나 혹은 이제 자신의 법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자, 그럼 그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인가? 그냥 어떻게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대표 발의하셨던 안규백 의원님이 다시 동의를 받으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네, 다른 의원님들에게. 국회의원들 많으니까. 다른 분한테 받아서 10명 또 채우셨군요. 15명이. 이번에 좀 돌아설 사람을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있게 잘하셨네. 그래서 어쨌든 발의가 다시 된 거예요? 이튿날 발의이 됐으니까요. 일단은 법안은 지금 상정이 된 상태고 이제 상임위에서 관련 내용들을 논의를 해봐야겠죠. 자, 이 CCTV 설치가 이제 유령 수술, 대리 수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관련 사건들이 꽤 있었어요. 의사가 수술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참 그런 일들이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동안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지난해 9월에 있었던 부산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이에요. 부산에서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 업체 이제 영업사원에게 부탁? 명령을 했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 동안에 자신이 이제 외래를 보고 혹은 외부로 외출을 아예 수술실 안에 있지도 않았던 거죠. 수술해야 될 의사가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뇌사에 빠졌고 다행히도
해당 병원의 수술실에 출입하는 앞쪽에 CCTV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술실 안에 설치된 건 아니고 입구에 설치돼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복도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의사가 나가는 게 거기서 찍힌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들어가고 의사가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다 CCTV에 담긴 거죠. 근데 정말 이상한 게 그런 집에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 그 이후에 뭐 없이 또 지금 의협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의료행위를 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처벌이 명확하게 대리수술에 대해서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법에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상으로 그 무자격자가 그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거는 분명한 거죠. 그렇죠, 분명하죠. 근데 그걸 밝혀내기가 쉽진 않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 법안이 사실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실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거기에서의 장이 또 이제 의사다 보니까 그렇죠. 집도 의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럼 그 케이스는 어떻게 됐나요, 정형외과? 그러니까 수술을 한 사람은 명확하게 무면허 의료 행위자니까 처벌이 됐고 진행이 될 거고 그 지시한 의사잖아요. 사실은 그 정형외과 의사는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도 아세요? 제가 취재했을 때까지는 일단은 면허 정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따로 팔로우를 하지 못해서 일단 면허 정지는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도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한을 하거나 하는데 자, 그럼 그 측면에서 본다면 CCTV가 어쨌든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밝혀낸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은 확실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CCTV 설치가 과연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완전히 수술실 떠나버린 게 찍혔으니까 명확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애매한 옆에 서 있기는 한데 수술은 누가 했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고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 반드시 다 밝혀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경기도인데요.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께서 엄청 열심히 이 설치를 추진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어떤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취재된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까지 뭐 밝혀진 사실들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일단 드리면 뭐 이재명 지사께서 일단은 안산시 경기의료원 산하에 있는 안산의료원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기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 안산병원에 일단은 작년 10월부터 해서 그 CCTV를 일단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어디다 설치한 거예요? 입구에 설치한 거예요? 아니요. CCTV를 수술실 안에 설치했습니다. 수술 장면 전체가 보이게. 그래서 시범 운영했다. 그래서 장비와 그러니까 수술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으로 이제 전체를 다 찍는 화면이 찍힐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렇게 운영을 했고 운영 결과는 뭐 내부적으로는 만족스럽다라는 결과를 받았고요. 뭐 의사분들도 크게 이견을 가지지는 않고 계시는 걸로. 아니 그 CCTV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무슨 유령 수준이 대리 수준이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는 없으니까 뭐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뭐 하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범 사례 자체는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긴 한데 특별히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뭘 못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 얘기네요. 의사 입장에서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뜻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이제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까지 해서 경기도 의료원 산하에 6개 병원이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자, 이 지점에서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은 수술실에서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의식도 없는 채 거의 다 벗겨지다시피 해서 촬영이 당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입장을 표명했나 이게 제일 궁금한데 네. 실제로 경기도 시범사업 할 때는 어땠나요? 환자들이 사전에 동의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처음에 이제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진료를 네네. 하면서 네.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요. 네네. 동의서를 받아서 뭐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들로 의사가 물어보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 환자가 동의한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경기도련 그 안산병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시범사업 결과 12월 달까지 진행됐던 그 시범사업 결과에서는 한 개 의료기관에서의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이제 전체 병원으로, 그러니까 경기도 의료원 산하에 있는 전체 병원으로 진행이 된 거니까요. 아직 그쪽은 동의 의뢰된 부분이나 뭐 이런 성과가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일단은 안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자의 57%? 네, 그러니까 그 수술 건수가 총 329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저희가 6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고요. 그 가운데서 동의한 건은 188건. 네. 그럼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발의된 법안도 환자 동의를 전제로 했을 때 촬영이 가능한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막 찍어대는 건 아니다. 그 걱정을 일단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일단은 뭐 환자들의 개인정보고 민감정보들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환자 동의가 있어야만 이걸 찍을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협 같은 데서는 지금 결사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응급실에서 CCTV 설치는 해달라. 의사들이 폭행당하고 막 이러니까 뭐 그렇게 약간 좀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의협 입장은 정확히 어떤 건지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가장 큰 명분은 수술실 CCTV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감시의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의사가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감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굉장히 간단한 업무를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거나 감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세밀하고 복잡한 행위인데 특히 이제 수술실에서는 아주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하잖아요. 그럼 까딱하면 이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의사가 그러면 수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게 곧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된다. 그 측면은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렇게 긴장하고 조금 더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더 잘해야지라고 하면서 좋은 결과를 오히려 또 낼 수도 있는 뭐 양쪽의 측면이 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양단,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응급실에서의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아직 법안은 된 거는 아닌 건 거죠? 명확하게 응급실에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제 환자 안전과 그 다음에 뭐 의료인 폭행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정부와 그리고 국회 그리고 의료계 뭐 집단 그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관련 내용들이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서 CCTV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동의한다. 뭐 이렇게. 일단은 뭐 법안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긴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뭐 근데 응급실에서 예를 들면 제가 같이 가면 조금 애매한 사람하고 같이 어딜 가다가 술 한잔 했는데 뭐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가게 되는데 그 장면이 고스란히 어딘가의 의료기관에서 내가 그 응급실 간 게 찍힌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신경 쓰이고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게 유출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래서 CCTV 설치는 의사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실은 환자 쪽인 것 같아요. 근데 환자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의견들을 좀 더 폭넓게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맨 의사들하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건의료 정책의 특히나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는 환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 소비자의 목소리가 뭐 정책 위반이나 혹은 정책에 반영이 잘 못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지적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수술실이라는 장소적인 부분이 어쨌든 의료기관 병원이고 네.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의사라고 하는 당사자이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네. 그리고 네. 반대가 워낙에 좀 강하게. 자, 오늘 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얘기를 네. 들어봤는데요. 일단 하루 만에 폐기됐던 법안은 다시 재상정이 된 거고 발의가 된 거고 네. 이후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유자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쨌든 영상의 기록이 환자의 동의하에 일정 정도 증거 역할을 할 수 있고 기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인권, 환자의 네. 동의, 네. 그리고 영상의 뭐 촬영과 폐기 과정에서도 그 환자가 참여하고 소비자가 참여하는 이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후에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네. 다만 이제 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일단은 수술실 CCTV의 보안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뭐 경기의료원, 그러니까 안산병원 같은 경우에도 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그 작동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네. 켜고 끄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네. 평소에는 꺼져 있고. 네. 네. 별도로 키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촬영을 하는 중간에도 뭐 보통 CCTV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 CCTV 화면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산병원 같은 경우에 그 앞에 따로 이렇게 그 철제로 해서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문을 잠궈 놓고 네네. 외부에서도 보지 못하도록 네. 네, 수술하는 중간이든 네. 그리고 뭐 돌려봐야 될 때에만 허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환자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뭐 아직 좀 조금 부족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네. 그 환자들이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네.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특히나 비뇨기과나 좀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것들은 조금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그렇죠. 같다고 하더라고요. 과에 따라서 진짜 좀 네. 느낌이 네. 다르겠네요. 네. 그리고 의료진들도 마찬가지로 안산에 있는 분들을 뵀는데 그 수술, 그러니까 아까 반대하는 입장이 감시를 받고 있다라는 거지만 네. 내심에는 그 의료 술기라고 하는 자기가 수술을 하는 방식이 자기만의 노하우인 거예요. 아, 그런 측면이 또 있겠군요. 네,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그게 찍히면 외부로 노출이 되는 거고, 네. 네, 그게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뭐 공용화가,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과 이제 공유가 돼버리니까 자기가 그 술기를 익힐 때까지 굉장히 개인적인 노력도 많이 해서 네, 나름대로 그렇죠. 방식을 네. 수립했는데 네, 나름의 방식을 영상이 수립했죠. 그대로 노출돼서 딴 사람들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걸 그냥 가져가 버리면 네. 자기만의 노하우가 오히려 값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네.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뭐 값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은 네. 노출이 되고 가치가, 자기만의 노하우가 네,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내심들도 있어서 좀 거부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수술 네. CCTV를 좀 더 그 해상도를 좀 떨어뜨리거나,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세히 보이지 않게, 네, 그러니까 무자격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만 파악을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자라는 네. 내용이나 아니면 수술실 내가 아니라 수술실 입구 쪽에 네. CCTV를 설치해서 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자라는 대안들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현재 수술실 안에 있는 마약장 있잖아요. 네. 마약장이 네. 있는데 마약을 누가 손을 대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약장의 그 입구만 딱 비치는 CCTV를 대부분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마약 사고가 있을 때 누가 몰래 접근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 목적에 명확하게 맞는 부분적인 촬영만 하도록 장치를 하는 뭐 이런 것도 좀 검토해볼 만한 거네요. 네, 그런 대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굉장히 다양한 얘기, 또 특정으로 조사하셨던 걸 이 자리에서 또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도 뭐 특정까지는 아니고요. 특정까지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소비자, 환자들이 동의한 비율이 한 57% 되는데 네. 그것도 마구잡이로 하는 건 아니고 동의 전제 하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는 지금 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같은 거 하면서 네. 이 수술실에서 CCTV 설치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또 의협이라든가 이런 의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도 또 일명 또 타당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네,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마련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환자의 인권. 네. 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